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호남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문화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8.8%, 전국 평균 지지율 47.5%보다 높았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요게 의미하는 것은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경종을 울리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응원의 어떤 그 역할, 또 그런 것들이 호남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바꿨을 것이다라고 저는 해요. 또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서 뭐 호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수치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호남은 정신적인 리더나 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한 사람만 놓고 거기에 충성하는, 또 충성하라는 어떤 강요만 있어서 이런 현상이 오늘 나왔다고 좀 보는데요. 과연 호남이 변할 것인가? 저는 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호남은 원래 보수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내가 호남을 살리겠다,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정작 호남의 발전은 전국 발전보다는 상당히 더뎠습니다. 일례로 제가 1990년도에 원양어선을 타면서 목포항을 처녀 입항을 했어요. 근데 목포항이 그 다도해이기도 하고 거기가 저류가 상당히 셉니다. 뭐냐면 그 해남의 울들모 같은 바로 인근의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험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항해사로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키를 잡다 보면 선장이 그 변치 모다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스 360도 하면은 노 웨스트 뭐 330도로 잡고 가야 360도의 방향을 잡을 만큼 30도 이상의 편차가 있을 만큼 그렇게 조류가 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포항을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발전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사실 1990년도 같은 경우는 목포가 이제 한참 신도시 개발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뭐 그동안에 부산 또 마산항을 자주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남태평양에 참치를 그 운반하는 내가 운반선을 한 1년 정도 탔었는데 목포가 참 발전이 안 됐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또 한 몇 년 만에 목포를 가보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발전도 됐었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보자면 목포는 좀 발전이 안 됐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3대 항 중에 하나가 목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남의 발전이 안 됐던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들, 호남 사람들한테 표는 구걸을 했지만 정치는 안 시켜주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당 방식의 인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민은 배가 고파야 된다. 라는 그런 사상을 주입을 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 운동을 촉발시킴으로 인해서 호남이 변화하고 좀 더 세련된 정치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 된다. 어찌 보면 호남은 정치적으로 춘추 전국의 시대다. 과거에 안철수 신드롬으로 인해서 호남이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그때 당시 당대표가 표만 국회의원만 가져갔지 실질적으로 호남에 영향을 안 줘서 호남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민주당,
우리는 민주당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되돌아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신드롬의 화상에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호남이 변화해버리면 우리나라 정치에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이 호남에서 당선되고 단체장들이 당선된다면 그분들이 그동안 민주당의 그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각성을 시킬 수 있는, 또 반면교사, 또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시작되겠죠. 그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호남에 투입을 시켜서 변화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정현 의원께서 순천 곡성에서 당선됐던 이유가 진정성이거든요. 진정성 있는 인물들을 호남에 대거 배치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을 건데, 그동안 보수에서 야 전라도 사람들은 왜 그래요,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죠. 그런 언어의 순환도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전라도라는 표현보다는 호남 사람들 좀 더 순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것부터 접근을 하다 보면 호남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호남 사람으로서 민주당한테 완전하게 배신당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호남 사람이니까 같은 편 아니냐, 올북인정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실질적인 저 같은 피해 당사자들이 호남에 가서 야 호남 지지하니까 호남 응원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도 당신들은 민주당 지지할래? 민주당은 당신들을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 호남 사람도 서서히 변화가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동생의 사건을 겪으면서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선후배 또 친구들이 미안하다, 지역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나마 너를 응원한다, 지지한다 라고 그때 사건 초기에는 그렇게 격려와 응원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최근의 변화는 이거예요. 나도 상당히 국민의힘 보수 지지하겠다. 너 지금 한 6년 동안 너를 보니까 뭐 나도 못할 거 없더라.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즘 변화된 게 호남의 뭐 청년 뭐 유튜버들도 많이 생겨났었고, 호남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을 거예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연결된다면 분명히 호남은 우리가 넘보지 못할 지역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DJ나 노무현 전직 그 대통령들이 우리가 동진정책, 서진정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동진정책, 서진정책을 펼쳤어야 된다. 끝까지 가야어야 된다. 성공할 때까지. 저는 지금 요즘에 최근 내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헌재 앞에 민주당이 지금 쳐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광화문 앞에서 텐트 안에서 희희낙낙거리고 단식한다고 하지만 단식한 사람들 그 표정이나 그 보세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강성 지지자들이 너는 뭔 연병하려고 텐트 쳐놓고 그 짓거리하고 자빠졌냐. 저 국민의힘 저처럼 헌재 앞에 가서 너네들도 해라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들이 움직였지, 그동안에 가만히 놔뒀다면 그 사람들 저렇게 헌재까지 안 쳐들어와요. 보세요. 경찰을 앞세우고 지금 헌재 앞을 점령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봅니다. 저들은 분명히 그 다음 액션이 있을 거예요.
저들은 한번 찔러봅니다. 처음에 움직일 때 찔러보다가 반응 안 하면 그대로 눌러 앉았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시민사회 운동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좌파 공산당 빨갱이들의 행동은 뭐냐면 처음에 슬금슬금 눈치를 봐요. 그러고 한번 쑥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도 제지 안 하고 막지 않으면 그대로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게 지금까지의 온 문화입니다. 우리 보수가 점잖은 스탠스를 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하나를 던지면 우리도 하나를 던져야 맞대응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요즘 속된 말로 하면 맞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다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6년 동안 보여줬지 않습니까? 조용히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다면 이 사건은 덮어졌겠죠. 근데 내가 강력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방어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저것들 움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작하고 은폐하고 선동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들의 습성은 변하지 않아요. 조작과 은폐, 선동. 분명히 헌재에서 저들은 다음 주에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저들은 저기에서 또 난리를 칠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돌아온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더 큰 것은 뭐냐면 민주당 정당의 사안입니다. 이런 범죄 집단이 이 나라를 뒤흔들고 또 192석이라는 막강한 의석수를 가지고 우리를 집요하게 흔들어 댈 겁니다.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더라도 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시더라도 우리가 헌재 앞을 또 지켜야 되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호남이 각성해야 된다 라고만 저는 하면은 그건 큰 오판이라고 봐요. 호남도 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취했던 정치적인 상황을 좀 더 세련되고 또 정략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우리가 맞서야 되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호남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전국의 지지율보다 그만큼 호남은 변화의 바람, 변화의 생각이 지금 들고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호남에 가서 그동안에 이제 호남의 전환길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저 같은 사람이 직접 가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히 호남은 변화할 것이다. 앞으로 저의 목표는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최소한 60% 이상, 많게는 80%까지 끌어올려서 우리 보수가 호남을 변화시켜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호남 사람들은 충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게 포용하고 맞이해 준다면 그동안 제가 표현했던 민주당은 이미 난파선이다. 난파선에서 어서 탈출하시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난파선에 탈출을 하고 이쪽으로 귀환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는 정치의 변화 또 지역 감정의 변화에 어떤 그 벽이 허물어져서 좀 더 우리가 좀 깨끗하고 조용한 나라 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 어떤 그 지지율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호남이 48.8%에서 뭐 50.5%, 60.5%, 70.5%, 뭐 80%까지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호남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응원과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응원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애국은 단순하게 결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 속에서 진정성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호남의 변화를 더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하고 또 저 역시도 목소리를 계속 높여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